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과장님이시자 대한조현병학회의 홍보이사이신 이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조현병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정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조현병, 이제 정신분열병 예전에 네네. 이제 그 질병을 이렇게 좀 이름을 들으면 어려운 병, 약간 어떤 무서운 병, 네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정확하게 조현병이 뭔지 좀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된 증상이 뭐 망상, 환각, 뭐 와이된 언어, 와이된 행동, 좀 정서적 둔감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이게 사실 많은 경우에 좀 만성적이라서 이 증상 때문에 이제 직업 생활이나 뭐 대인 관계, 사회생활에 큰 좀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인구의 한 0.5에서 1% 정도는 이 병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네. 혹시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왜 걸리는 병인지, 왜 걸리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현병이 뭐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좀 아주 옳은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자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네. 좀 심리적인 원인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뇌에 있는 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네. 좀 이상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전적이나 변형계 같은 뇌의 어떤 구조 기능 이상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유전적 경향성이 있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환각이 뭔지, 뭐 망상이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있지 않은 일을 되게 강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망상의 대표적인 건 피해 망상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뭐 감시한다, 누가 나를 도청한다, 내 컴퓨터를 누가 해킹한다. 그래서 뭐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뭐 뉴스 도중에 누가 뛰쳐 들어가서 뇌에 도청 장치가 있다 외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분이 피해 망상이 있었던 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관계 망상이라고 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거나 아니면 TV에서 자꾸 내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증상이 있고요. 또 환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없는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환청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자꾸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로 그 내용이 내 욕을 하거나 막 죽어라고 하거나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괴로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막 아주 더운 여름날에도 옷을 여러 껴입거나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치료 방법이 어떻게 좀 그러면 치료할 수가 있는 건지, 치료가 되는 병인 건지, 또 된다면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조현병의 치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은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뭐 코카인, 히로뽕 이런 마약을 섭취했을 때 뇌에서 늘어나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러면 도파민이 많아지면 되게 예민해지고 뭐 없던 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과도하게 많아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파민에 과도하게 많은 걸 조절해 주는 게 약물이고 결국 이제 약물을 좀 꾸준히 드셔야 증상이 좀 조절이 되고 결국은 또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제 이게 어떤 병이 이렇게 확 나타난 게 아니니까 거기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시고 하세요라고 해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좀 고위험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관리나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식으로 지금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좀 알아보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현병, 일명 정신분열증은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최근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이 어떤 이런 범죄율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뭐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 환자의 어떤 범죄, 그러니까 특히 살인의 비율과 일반 인구의 살인 비율을 따지면 조현병 환자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로 따지면 한 5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환자 10,000명 중에 0.5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극히 소수긴 하지만 그 특히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외국 연구를 봐도 주로 치료를 꾸준히 안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면 뭐 오히려 되게 너무 이렇게 좀 위축돼 있고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치료 안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모든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범죄를 좀 저지르신 분도 소수지만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재범하는 거 되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결국 자꾸 이런 사건 사고 보도되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 자체가 나는 이런 끔찍한 병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오히려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를 할 때 이런 그 언론 보도에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조현병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방침이나 태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병에 대한 언론 보도 방침은 사실 외국에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제 뭐 언론 협회라든지 기자협회 이런 데서 스스로 이제 정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만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병이 확인되지 않는데 자꾸 조현병이라는 얘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꼭 진단이 확인된 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사건 사고는 치료 안 받은 분들이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 보도를 할 때는 꼭 치료를 잘 받으셨는지 여부를 꼭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치료 받은 환자, 치료 받지 않은 그런 부분을 꼭 보도를 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보도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만 나오면 더 이렇게 희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환자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올 때 꼭 조현병의 치료나 예방에 대한 정보도 같이 좀 실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들의 가족이 조현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DNA 구조를 밝힌 뭐 왓슨, 뭐 천재랑 광기가 연관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